안녕하세요. 생생플란치과 박선재입니다. 현재 저기는 종로에서 개원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임상은 임플란트, 틀니, 교정, 턱관절 다양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이 이 환자는 전치부에 굵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러졌어요. 부러지면 본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수술이 어려워지죠. 본을 만들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고 또 기다렸다가 또 잇몸도 만들고 이 과정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TL을 심으면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가늘고 파들이 강하다가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술이 빠르고 환자도 안 아프고, 그리고 또 수술이 빠르다 보니까 힐링도 빨라요. 소위 말해서 이미디엇 로딩 하려면 임플란트를 가늘고 길게 심는 게 유리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TL을 심으면 로딩을 빨리 줄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는데 나 한 달 뒤에 출국해야 되니 임플란트 다 할 수 있겠냐? 그러면 TL로 심으면 2주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6개월, 8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측면에서도 환자가 굉장히 유리하고 우리 측면에서 수술이 쉽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죠. 안에가 임플란트가 대나무처럼 비어 있다면 어버트먼트가 들어와서 기능을 하다 보면, 물론 픽스처가 굵거나 교합을 잘 주면, 환자가 어떤 파라펑션이 없다거나 교합을 잘 주면 피할 수 있지만 모든 임상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교정기합도 많고 이갈이라든지 파라펑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찍 불어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환자가 치아가 마모가 오면서 임플란트 힘이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임플란트 파열이 온다거나 루슨이 온다거나 심지어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본노스가 오거든요. 그게 다 어떤 픽스처의 어떤 크랙이라든지 픽스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온바디 타입으로 가야만이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TL의 장점은 이 온바디 타입이기 때문에 가늘지만 파들이 강하니까 수술이 쉬워지고 장기적으로 결과가 유지하지 않겠냐. 내가 식립 깊이를 조절하고 싶을 때 이 커프를 통해서 수술이 엄청 쉬워집니다. 커프가 있으면 식립 깊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만약에 좀 진지바레, 티슈 레벨로 심어도 되고, 좀 깊이 심으면 본 레벨을 가깝게 심어도 되고, 예전부터 썼던 코니컬 어버트먼트 익스터널 타입이기 때문에 호출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가늘기 때문에 나중에 전치부의 어떤 잇몸에 어떤 몰딩을 한다거나 바이오 타입에서 유리합니다. 굵은 임플란트는 본이 좀 얇아지고 진지바를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임플란트 가늘어지면 전치부 심의를 하는데 의외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모든 케이스에 다 심어야 되냐, 모든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불어나면 인접치아 힘을 많이 주고 임플란트는 힘을 안 주거든요. 소위 말해서 교합점을 안 주거나 특히 전치부에는 가이드를 안 줘요. 그럼 저는 과연 그게 임플란트이냐? 임플란트가 왜 존재하느냐? 자연치를 대체하려면 기능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고 있는 보철 형태라든지 가이던스 자체가 피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올까? 첫 번째, 임플란트가 파열될까 두려워서. 두 번째는 임플란트 풀릴까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임플란트가 자연치 못지않게 오히려 자연치를 도와줄 정도로 강해야 된다. 그러려면 각 치아별로 다 심으면 다 줄 수 있거든요. 전치부를 2개 심어서 3번 브릿지를 하면 환자가 교합이 안 좋으면 거기 가이드 주기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내가 임플란트를 4개 다 심으면 가이드 주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4개를 심자니 굵은 거 심으면 심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근데 TL은 다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늘기 때문에 설사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음 임플란트 넣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임플란트를 굵은 것보다는 가는 거 심는 게 유리하다고 해요. 차후에 실패하더라도 바로 넣을 수가 있고, 또 수술도 간단하기 때문에 환자도 좋고 치유도 빨라요. 심지어 90세 되신 분도 임플란트 하러 오시거든요. 근데 90세 되신 분은 내가 임플란트 해야 되나? 환자 원하는데, 그런데 그때 TL 하면 마음 편하거든요. 거의 수술이 농담하고 한 10분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다 해서. 플랩을 안 열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적당히 CT 찍어봐서 본 정도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늘기 때문에 본 하우징 내에 넣기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랩을 살짝 연다거나 안 열고도 심을 수 있으니까 환자 연세가 많아도 저는 적극 권합니다. 임플란트가 실패한 부위에 신입할 때 장점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TL을 단순히 하악 전치부, 뼈가 얇은 경우에만 심어야겠다. 실패해서 뼈가 많이 녹아있어요.
과거에 이거 하려면 여기에 몇십만 GBR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TL을 심으면 간단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TL은 심을 수 있는 뼈가 3mm만 있으면 다 심거든요. 정말 농담 아니고. 또 커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본의 얇음 이런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뼈가 얇고 잇몸이 얇고 임플란트 뺀 경우에도 수술이 간단하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원바디이기 때문에 파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하러 오셨는데 여기 CT 사진 보면은 굉장히 얇습니다. 동일한 부위인데 이쪽이 너무 얇아요. 다시 말해서 이쪽이 잇몸을 열면 거의 칼날처럼 가늘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하기 옛날에 거의 힘듭니다. 뭐 리치 스플릿도 해야 되고 GBR도 해야 되고 프라이머리 클로즈에서 잇몸도 늘려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금니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가는 거 심을 수도 없어요. 4.5짜리 이상은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TL로 들어가면 TL은 가늘고 단단하고 파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약간만 본을 넓히고 심으면 간단히 끝나거든요. 그리고 GBR도 간순 GBR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해보니까 임플란트가 페일한 케이스가 은근히 많이 오거든요. 그 페일한 케이스를 임플란트를 빼는 순간, 물론 요즘에 임플란트를 손상 없이 뼈 손상 없이 그대로 빼는 경우가 있지만 임플란트 부러져 오면 못 빼거든요. 부러지면 트래파인을 파야 돼요. 파야 되면 본이 손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임플란트 심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때 TL을 심으면 아주 절묘하게 그 사이에 있는 뼈에다 딱 심고 정확하게 이제 심을 수가 있어요. 그 뼈에서 간단히 할 수 있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쓰면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 제가 강추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임플란트가 좀 종류가 많아가지고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어떤 이제 좀 갈등이 있겠지만 꼭 한 번은 써보라 합니다. 꼭 온바디 타입이고 커프가 있고 파들이 강하면서 침입이 용이하고 그리고 보출적 용이한 임플란트 한번 써봐라. 써보면 기존의 임플란트가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수술이라든지 그리고 어려운 케이스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아마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임플란트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싸고 빠르고 예쁘고 오래 쓴다?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환자들이 요즘 용납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그러려면은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의 어떤 대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TL을 자꾸 활용하고 있습니다.